스포츠 산업 개론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의 어떤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산업이 갈 것인지. 항상 제가 얘기한 뭐 스포츠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를 들어 스포츠 1.0 그런 뭐예요? 엘리트 스포츠를 중심으로 1980년도나 90년대 88 올림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엘리트 스포츠가 이어왔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2002년 월드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생활체육이라는 새로운 스포츠 2.0 시대가 왔고, 그것이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스포츠 3.0이라고 그래가지고 스포츠 비즈니스가 인정받고, 그 다음에 스포츠가 돈이 된다. 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과 스포츠 3.0 시대가 왔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스포츠의 패러다임의 변화고, 실질적으로 스포츠가 과거에는 일반적인 마케팅하고 똑같이, 일반 산업하고 똑같이 관주도, 국가 주도형으로도 이끌어 왔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떤 수익의 창출보다는 뭐 국력에 대한 어떤 국가 브랜드를 상승시킨다든지 이미지를 제고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제 기업들이 그것이 이제 벗어나가지고 이제 기업 스스로가 스포츠를 이용한 새로운 산업계, 스포츠 산업계에서 스포츠를 활용한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 활동이 인해서 뭐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서 스포츠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의 또 새로운 어떤 거. 이제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 그럼 우리가 스포츠가 지속 가능한,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스포츠 자체가 새롭게 이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미래형 스포츠 산업이 이제 나와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미래 스포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색다른 어떤 뭐 산업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이어온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역사적으로 따지게 보면 우리가 스포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1900년도 우리나라가 산업화 되는 시기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 우리가 미래에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올, 그건 여러분들이 얘기한, 문화에서도 얘기하고 정치에서도 얘기하고 경제에서 얘기한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술의 차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제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옛날이 아니지. 우리 WBC 감독을 했던 김인식 감독께서 특강을 오실 거예요. 근데 그 이 수업에 잡을지, 아니면 다른 날짜를 잡을지 모르니까 그거는 이제 일정상 오시기로 해서 이번 주 5월 달에 한번 이번 달에 모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산업은 아니지만 우리가 스포츠 리더십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같이 여러분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하겠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그것이 미래형 비즈니스든 아니면 지금의 비즈니스를 좀 더 발전시키든 간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새로운 스포츠 산업이 뭐냐? 그 다음에 스포츠의 트렌드하고 스포츠 섹터가 어떻게 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스포츠 사업의 어떤 새로운 기회하고 시장의 출현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스포츠 산업이 어떻게 더 강화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해외 거를 왜 그냥 우리가 이제 스포츠 산업이라는 것이 우리들만의 스포츠 산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해외 스포츠 산업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산업이 이제 기대 이상으로 발전했다고 그래가 2010년에 나오고 이제 스포츠 산업도 이제 새로운 하나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발전 산업으로서 중국을 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물론 좀 약간의 어떤 스포츠 브랜드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브랜드들, 예를 들어서 일본 브랜드가 뭐 있어요? 미즈노, 아식스, 데상트,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스피도 말고 뭐요? 제트.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우리보다도 훨씬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훨씬 더 많은 브랜드들이 일본 브랜드들이 많아요. 미국보다 더. 솔직히 미국 브랜드들이야 뭐 뉴발란스 이제 새로 나온 거 뉴발란스라든지 뭐 뭐 있어요? 나이키, 리박 또 뉴발란스 또 컨버스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거에 비해서 일본 브랜드도 결코 적지가 않아요. 결코 적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그게 좀 한정돼 있지만은 특히 이제 다양한 분야 골프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 레저 스포츠 쪽에서의 어떤 브랜드 스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일본 브랜드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크게 결국에 뭐냐면 걔네들의 가장 장점은 디자인이라는 거죠. 디자인이라는 거 디자인. 그래서 그것이 전문 디자이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스포츠 용품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경우가 나오지만 아직은 그것이 이제 마케팅하고 같이 이게 이어져 가야 돼요. 품질만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되는 게 마케팅하고 디자인을 같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투자비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K9 같은 경우 새로운 차가 나왔잖아요. 현대 이게 결국 누가 디자인하는 게 과거 BMW 수석 디자이너가 디자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뭐냐 결국에는 외국의 디자이너를 들어와가지고 우리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문화가 있어요. 문화. 우리가 항상 중요하지만은 그 나라의 어떤 문화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맞아줘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브랜드들이 지금 당장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수라도 좀 활성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아웃도어는 그나마 우리 국내 브랜드들이 많이 지금 선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해외 브랜드에 비해서. 아웃도어 브랜드가 뭐 코롱도 그렇고 K2도 그렇고 뭐 블랙야크도 그렇고 이런 국내 브랜드들이 나름대로의 다른 시장 뭐 노스페이스나 뭐 어디예요? 몽발? 그다음 또 뭐 있어요? 아웃도어 유명한 게 K2 국산이잖아. 아이더? 블랙야크 국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죠. 뭐 콜롬비아 같은 게 이게 물론 외국 브랜드가 좀 더 많은 시장 찾아왔지만 나름대로 예를 들어 운동화 시장에 비해서 아웃도어 시장 훨씬 우리 브랜드들이 선전을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W 신발 그래가지고 김연아하고 그 김수현인가 광고해가지고 그거 신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요 사이 보면은. 근데 그게 왜냐? 물론 광고 모델에 대한 어필도 됐지만은 브랜드에 대한 어떤 디자인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아직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외국 브랜드로 가는 게 딱 내 마음에 드는 어떤 브랜드나 어떤 디자인의 이미지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일본이 굉장히 앞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은 다양하게 여러분들 뭐 지난번에 뭐 최근에 들어가지고 경영 위기, 경제, 금융 위기로 인해 가지고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글로벌적인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냐면 세계 이벤트 같은 거 있죠. 메가 이벤트 같은 거. 그러니까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제외한 나머지 이런 뭐 세계 수영 선수권대, 육상 선수권대 이런 것들이 지금 아시아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아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본을 제외한 중국, 한국, 대만도 들어갑니다.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아시안 국가하고 이 동북아 국가들하고 이 시장이 그 다음에 지금 남미는 아직도 지금 발전 단계에 있고 유럽은 정체되어 있고 미국도 그런 비즈니스 환경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어가지고 이쪽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뭐 삼성이나 LG나 그 다음에 현대차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구매력을 스폰서를 따고 싶어 하는 데가 많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우리 아시아 시장에 대한 어떤 매력을 더 느끼고 지금 그런 어떤 상황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건 왜냐? 그만큼 지금 유럽 경제 위기에 와 있죠. 뭐 스페인이나 그리스나 뭐 이태리나 전부 다. 그 다음 미국 같은 경우도 아직 제대로 된 그게 안 나와 있죠. 이래서 아시아 시장 쪽으로 이 스포츠 이벤트들이 많이 어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줘야 돼요.
그만큼 이제 시장 자체가 스포츠 시장이 아시아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 물주가 아시아에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포츠 산업계에 있어가지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더 얘기하는 건 제가 뭐 국제올림픽위원회하고 존슨앤존슨하고 스폰서 개입 안 하고 올림픽이 더 이상의 성장 모드가 아니다라고 자크로게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불법 스포츠 베팅 지난번 회의에 가고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스포츠가 잘못하게 되면은 순수성을 잃으면 한 방에 가는구나. 그러니까 스포츠란 그 자체의 어떤 그 순수한 가치를 잃어버리면은 한 방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크로게가 말하는 올림픽이 더 이상의 성장 모드가 아니라는 건 그만큼 이제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그만큼 한계가 온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나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스포츠 산업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발전할 수 있다고 보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그 스포츠가 위기다. 그래가지고 그런 불법 스포츠 베팅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완전히 더 치명타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해결책, 그 방어책을 완전히 마련하려고 노력들 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도 좀 관심 있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미래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그러면 어떠냐? 우리가 산업, 시설, 용품, 서비스업은 나눠진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시설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시장을 창출해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차별화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우리 항상 위기 때 기회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지금 그런데도 스포츠 시설 운영 같은 경우에서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비즈니스 성공한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게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순수히 서비스업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스포츠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스포츠를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갖다가 판매하는 겁니다. 가치 판매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딴 게 아니라 자, 스포츠 시설업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뭘 가지고 장사를 해요? 스포츠 시설업 여러분들은 뭘 같아요? 스포츠 시설업이 왜 서비스업인지 알아요? 시설 운영이? 여러분 스포츠 센터에 가서 뭘 배워요? 피트니스 센터 가서 뭘 배워요? 운동하는 방법 또 뭘 배워요? 식단 작성하는 거 또 뭘 배워요? 근데 그렇죠. 그냥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 다이어트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 여러분 100만 원 정도 투자하는 건 별로 지장이 없다며 다이어트 내가 만약에 3kg를 빼준다 그럼 100만 원 투자할 사람 손 들어봐요. 한 2개월에 없어요? 웃죠? 여러분들 웃지.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이 방에는. 예를 들어 3kg, 4kg를 빼준다. 100만 원. 그럼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하죠? 근데 합니다. 지금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5년 후에 직장생활 하면 합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취업이 잘 안 되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분 커피 얼마짜리 마셔요? 300원짜리는 그 옛날엔 100원이었어. 그거 오른 거야. 4,000원짜리 먹죠. 3,500원, 4,000원이죠. 그거 낼 때 돈 아깝다고 생각하고 커피 마시는 돈 들어가요. 오케이. 그래서 안 먹어 뭐. 가끔 마시고. 그 밥은 얼마짜리 먹어요? 자, 2,000원짜리 먹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된장녀 얘기 나왔던 게 그 결국에 우리가 밥값이나 커피값이나 똑같다고 보면 되죠. 거의. 특히 직장생활 여러분 직장생활 여러분 형제들을 보십시오. 누나 형님들 언니들 똑같아요. 밥값이나 커피값이나 똑같다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대학이니까 여기 학교에서 밥 먹으니까 싸지. 밖에 나가봐. 6,000원, 6,000원, 7,000원. 그렇잖아, 평균. 냉면 하나 먹으면 10,000원인데.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런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내가 여기 4kg를 뺄 자신 있다. 그럼 내 몸이 쉐입이 나오고 4kg를 빼가지고 내가 스스로 자신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하나의 자기 동기부여도 되고, 물론 일주일에 3번씩 가가지고 PT 받으면서 열심히 뺐지만 그런 건 요요가 안 돼요. 약 먹고 뺀 게 아니라서. 그게 아까 운동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식단을 가르치고 거기서 배우는 거야. 모르잖아. 우리가 인터넷에서 접하는 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투자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스포츠 피트니스 센터에, 근데 우리 대부분에 뭘 해요? 대부분의 스포츠 센터는 시설에 환경을 줍니다. 시설에. 그냥 잘못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트니스를 배우는 그 컨텐츠를 배우기 위해서 헬스센터를 가면,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서비스가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거야, 일반적인.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야, 똑같은 거. 3만 원짜리나 30만 원짜리나 똑같아. 그렇게 인식을 갖는 거야, 소비자들이. 에?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그 획일성을 제가 얘기한 디퍼런트라고 얘기했잖아요. 디퍼런트. 어떻게 디퍼런트하게 할 것이냐, 차별화할 것이냐, 남들과 디퍼런트 하는 게 무엇이냐 라는 걸 찾아낸 사람은 비즈니스 성공을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성공. 단지 시설을 잘 갖춰놓고 시설을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 자체가 디퍼런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운동복, 내가 아는, 이제 다음에 이제 그 오실 거예요. 그분,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 성공하는 그 성공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운동복 자체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즉시 빤대는 겁니다. 세탁실에서. 그걸 보통 모아서 딴 데도 갖다 줘요. 외주를 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남들과 조금만 다른, 차별화된, 디퍼런트하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것들이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트렌드, 그것이 진짜 이 스포츠 시설업이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못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설보다는 가격이나 서비스에 보다 집중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관련된 소비자들이 더 많이 있다. 해외.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망해가지고, 그것도 거의 모든 게 민간체육시설 자체가 낙후돼 있다고 보시면. 용품은 그때 말한 대로 부재. 용품 세계적 브랜드가 없죠. 용품 디자인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경쟁학과로 수익률이 저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입이 양극화됐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IB, 뭐 세마 이런 회사하고 5명밖에 없는 회사하고 수입이 양극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다음 하우스 에이전트들, 제일기획이나 그 다음에 그 이노션이라든지 이런 데들하고 일반 업체들하고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어요. 거의 여기는 영세고 여기는 대기업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있고. 그럼 과연 이 스포츠 산업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알아요? 가장 핵심이 뭐예요? 저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야 스포츠 산업이 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변을 확대하는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럽 스포츠를 활성화한다든지, 아니면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갖다가 지역에 있는 스포츠 센터, 스포츠 시설과 학교 체육 시설과 연계하는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하나의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비즈니스가 있는 시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비즈니스가 될 수 있지만, 블루오션에서 얘기했듯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근데 그 중요한 비즈니스가 뭐냐? 그 저변을 늘리는 비즈니스라는 거지. 그 저변을 늘리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비즈니스도 있냐면요, 스포츠 센터를 운영해. 폐업을 컨설팅 해주는 비즈니스도 있어요.
컨설팅 비즈니스인데 잘 되게 비즈니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망하게 비즈니스지. 웃기죠? 제대로 망하게라는 얘기 뭐냐면 그거를 어떤 시기에 새로운 비즈니스로 전환할까를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6개월을 가야 되는 건지 지금 당장 강만둬야 되는 건지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이 뉴 스포츠 산업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미래 스포츠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저변을 늘리는데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양한 어떤 활동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알다시피 새벽 2시에 3시에 올빼미처럼 축구 보고 아침에 졸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게 트렌드야. 우리도 그럼 새벽에 축구를 하든지 밤 10시에 축구 하든지 안 돼? 안 돼요? 너무 이상한 소리 같아요? K리그를 밤 10시에 하는 거야. 안 돼? 안 가나 관중들이? 에어컨 끄세요. 관중들이 안 가요? 나 같으면 가겠다. 여름날에 밤 10시에 게임하면. 집에야 그 동네 사람들이 오는 거지 뭐. 교통편이 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이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봐라 이거죠. 왜 맨날 3시 떼양 뺏어 하냐고. 왜 3시에 하냐고. 안 그래요? 나는 그런 것이 몰라. 새벽 2시에 한번 해봐. 제가 옛날에 아이스하키를 했었어요. 아이스하키를 한 7년 했는데 이 아이스하키 링크가 없잖아 시간이. 김연아가 나오기 전입니다. 김연아 전이에요. 근데 그럼 언제 하는지 알아요? 밤 12시, 새벽 2시, 저녁 10시. 요때 아이스하키 이제 클럽이니까 거기서 연습하고 그래요. 근데 그럼 재밌어요? 새벽에 운동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주말에? 여러분도 한번 해보고. 나는 그런 게, 우리가 골프전이라는 거 하잖아요. 골프전에서 스크린 골프 같은 거 하잖아요. 이게 밤에 하는 게 더 재밌어요, 새벽에. 난 해본 적 없지만.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타이밍이 우리가 그 얘기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대형마트 밤에 가죠. 그랬잖아요. 대형마트가 요새 밤에 10시면 끝나고 그런 거를 요새 대형마트에 낮에 가는 사람보다 밤에 가는 사람 손님이 더 많을걸요? 그게 문화예요. 트렌드예요. 그걸 밤새 24시간 하는 데가 있었어요. 처음에. 뉴코아에서. 24시간 밤을 한 거야. 그러니까 미어 터진 거야. 새벽 1시에 장 보러 가는 거예요.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새벽 1시에, 밤 12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비즈니스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말한 대로 그래. 10시에 게임에 12시에 집에 갈 교통편만 마련해 주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뭐가 그거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우리가 깊게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 국내 스포츠 산업에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안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뉴 스포츠 산업이라는 게 뭐냐면 변화하는 사회적 트렌드와 소비자의 니즈를 예측 파악하고 이에 따른 타 산업과 융합돼서 스포츠 비즈니스하고 콘텐츠에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용품 및 서비스에 국한돼서 새로운 영역을 해서 돈이 되는 미래 스포츠. 쉽게 이게 얘기하면 새로운 우리가 지난번에 마켓 스트럭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기술 이거 플러스 용품, 시설, 서비스들인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켓의 새로운 변화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그것이 시설, 용품, 서비스 산업에 맞게 가는 그래서 돈 되게 하자. 이게 미래 스포츠 산업이고 현재도 그렇게 하지만 미래는 현재가 있으면 이어져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시설, 용품, 서비스가 별개로 있던 것이
다양한 분야로 가가지고 산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포츠 산업이 어떤 뭐 이미지를 업한다든지 홍보를 뭐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다양성을 추구하고 새로운 영역을 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그러한 노력은 누가 하냐? 여러분들이 졸업 후에, 여러분들이 신시량을 가지고. 지금 뭐 어떤 뭐 이벤트사에서 우리나라 유명한 이벤트, 어저께 그 사장을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그냥 처음부터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는 거예요. 네트워크와 신뢰. 그 다음에 아이디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처음에 5억짜리가 지금 200억이 된 거예요. 매출 5억이. 그럼 여러분도 안 돼. 여러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타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아까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수많은 하우스맨, 식생활에 남자의 육아휴가, 남자 육아휴가 있는 거 알아요, 진짜? 아니, 애는 와이프가 났는데 남자가 육아휴가를 가요. 뭐 3개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공무원들이든 일반 기업이든,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와이파이 폰, 나홀로족이 이제 무지하게 늘어나요. 제발 근데 나홀로 살지 마세요. 불안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짝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사세요. 진짜입니다. 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짝이, 남녀 간에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나홀로 살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편하지만 편함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니에요. 편함에 따른 반대가 뭔지 알아요? 외로움입니다. 부모한테 독립을 일찍 하는 건 좋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나홀로 평생 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번 그게 맛 들이면은 안 돼. 그냥 빨리 해서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짝을 찾아가지고 사십시오. 아셨어요? 예.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어쩔 수가 없어, 세상이 지금. 그 다음에 뭐 4D 나오죠. 그 다음에 뭐 3D 올림픽. 중국 시장,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중국 시장 앞으로 커질 수 있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미용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해요. 미용 시장. 화장품 몇 개 발라? 안 발라? 몇 개 발라? 세수는 했어? 요새 우리 스포츠센터에서 보면요, 직장인들 이렇게 보면 한 5개는 바르는 것 같아요. 5개. 5개. 로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킨, 뭐 해가 한 5개 정도를 이렇게 보면은 5개 정도는 발라. 기본이 3개. 보통 사람들. 직장인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왜냐면 그만큼 이제 미용이. 그래서 모든 이제 여자 화장품에서는 다 남자 화장품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SK2에서 남자가 나와. SK2 for men이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 전에 다 나왔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미용도 이제 남녀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이런 어떤 스포츠 사회와 어떤 스포츠 소비자의 니즈하고 트렌드하고 스포츠가 서로가 맞아떨어지게 만듭니다. 제가 뭘 하냐면 앱을 관련된 스포츠 관련된 앱을 내가 개발하려고 그래요. 아직 작년에도 개발한다고 그래. 아직 개발을 못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이 녹화를 항상 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 내가 제일 먼저 아이디어가 낸 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제일 먼저 낸 아이디어니까 사업을 하시려면 하세요. 뭐냐면 오늘의 운수처럼 오늘의 운수에 있잖아요. 뇌구조에 관련된 앱 있죠? 뇌구조 앱 알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 해품달에 나왔잖아. 이 스포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이 되는지. 내 야구 팬이에요. 나는 축구 팬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운수면 이 12지 12띠가 쫙 나와가지고 다 나오죠. 근데 그거 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늘의 운수. 신문은 안 보냐? 안 보죠. 인터넷 찾아서 오늘의 운수 볼 일 없고. 그렇죠? 그 신문에 보면 재밌게 그냥 보잖아요.
야구를 오늘의 운수처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8개 구단 걸 넣어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구단을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LG 그럼 LG 오늘의 운세를 보는 거야. 오늘 경기의 운세. LG가 어디랑 해요? 오늘 하나랑 하죠. LG 하나 선발 투수가 누구잖아요. 그럼 오늘의 이길 확률은 하하하 좋겠다. 네? 그렇게 해요. 그러면 LG 팬은 아 오늘 이기겠구나. 승부 예측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한화는 거꾸로 뭐냐면 아휴 LG네 오늘 과연 연패를 끊을까. 하지만 오늘부터는 대전 경기야. 오늘 좋은 경기장에서 경기 상관없이 즐겁게 봅시다. 그게 한화 팬들이 볼 수 있는 그거야. 그런 식으로 이 8개 구단 거를 매일 업데이트를 해가지고는 그 핵심 팩터만 넣어주는 거야. 자, 두산이 삼성이야. 두산이 삼성이니까 오늘 원정 경기야. 그럼 또 뭐라고? 과연 3연패를 이어갈 수 있을런지. 아, 오늘 임태훈이야. 좋다, 한번 이기겠다. 라고 한다든지. 삼성, 뭐 윤성민인가? 윤석환이야. 윤성환이야. 또 한번 얘 여기서 망치면 끝일 텐데. 2군 갈 텐데. 잘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자기 각자 팬들이 보면은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앱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공짜야. 더 들어가고 싶어. 궁금하잖아. 그럼 또 눌러. 그럼 들어가면 이제 경기 예측이 나오는 거야. 오늘의 어떤 선발에 어때요? 누구의 그건 돈 내야 돼. 그건 유료 200원이야. 응? 그런 앱을 내가 개발하려고 그래요. 그럼 축구는 축구대로 16개 구단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될까? 너 여러분 같아서 한 번씩 가끔 볼 것 같아. 앱이 있으면, 그런 앱이 있으면? 볼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봐. 결제는 결제는 안 하고 무료 앱으로 보겠다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의 운세처럼 8개 자기가 야구든 축구든 농구든 그런 앱이 있으면은 다운받아가지고 볼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봐 한번. 고맙다 야 니들이 그래도 그래도 억지로 손이라도 들어주니까 안 보겠지만 근데 그건 볼 것 같아. EPL 경기를 분석한다면 그치?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새로운 IT랑 연결을 하면 아이디어를 제가 내봤어요. 근데 그 개발비가 한 2억 들어간대요. 5천만 원에서 한 2억 들어간대. 그래서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어. 한번 할 겁니다. 나중에 앱이 나면 교수님이 만든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예. 진짜입니다. 이 얘기 작년부터 하고 있어 지금. 작년 2학기 때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 깨고. 지금 굉장히 큰 아이디어인데 진짜 혹시 돈 많은 사람 나랑 같이 나도 투자해. 펀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럼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새로운 아까 얘기한 디퍼런트하게 생각하는 거야. 네? 남들하고 디퍼런트하게 생각. 아주 쉬운 거지. 나는 그 뇌구조 앱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랬어. 그 사람 이름 치면 요새 성별까지 나오잖아. 이름 치면은 뇌구조. 그게 뭐냐면 지금의 운세야. 오늘의 운세를 나온 거예요. 그게 오늘의 운세 글을 뇌구조처럼 만들어낸 거야. 나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새로운 뉴 비즈니스 미래 스포츠 산업을 볼 때는 그런 새로운 걸 볼 수 있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마이클 포터가 얘기한 48값이 쉬운 몇 가지 바깥에 이것이 다 따져보면 아까 우리가 항상 얘기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기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특히 중요한 게 문화적인 거예요. 문화의 트렌드, 사회 변화나 문화의 트렌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기존은 이게 새로운 서비스업 시설업 명품을 했던 게 새로운 컨텐츠는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미디어와 기술과 환경과 문화와 새로운 소비자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학교 체육이든 생활 체육이든 이게 프로스포츠든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새롭게 융합해서 나오는 사회 트렌드와 같이 융합해서 간다.
이게 미래 스포츠 산업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나오냐? 예를 들어가지고 고객 이 컨텐츠하고 플랫폼하고 네트워크하고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 우리 IT라고 했을 때 다양한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고객 중심적인 거. 고객이 드라이브를 거는 게, 우리가 뭐가 있어요? 고객이 드라이브를 거는 게. 여러분들 우리 IT에서 고객이 끌고 가는 게 뭐예요?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고객이 끌고 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이, SNS는 고객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 고객이 안 끌고 가면 기업이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 고객이 이끌어가는, 고객이 어떤 기술과 고객이 어떤 규제를 갖다가 타파해가지고 나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뭐예요? 기기를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핸드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고객의 욕구에 따라 가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에도 이런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고객이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가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업자, 거꾸로. 사업자가 드라이브를 거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앱을 개발해가지고 뭘 간다든지 스포츠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이 드라이브를 걸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디어의 기술의 발달로 인해가지고 뭐 3D를 통해가지고 스포츠 쪽으로 나온다든지.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규제, 정부가 규제를 철폐하는 거예요. 규제가. 스포츠 산업에 관련된 다양한 규제들을 철폐해 준다는 거예요. 그 규제 철폐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것들이 이 제도적인 걸 바꿔주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가지고 군부를 떼어주듯 스포츠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걸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고객과 사업자와 기술과 어떤 이 규제라기보다는 이것을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함께 나오는. 그리고 여기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하나의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디바이스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것이 스포츠 IT지만은 다른 어떤 것과 융합을 해도 스포츠 관광을 융합해도 마찬가지고 관광 고객과 스포츠 관광의 사업자. 스포츠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스포츠 선수들의 관광, 선수 여행이 있고 이벤트가 있고 시설 이용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사업 영역이 나왔어요. 스포츠 관광 분야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생각할 때는 이런 소비자의 측면, 공급자의 측면,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측면, 아니면 제도적인 측면을 같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허가가 안 나면 안 돼. 예를 들어가지고 실탄 사격장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그 아무한테나 허가 안 나옵니다. 근데 실탄 사격장이 진짜 있어요. 왜 없어요? 목동에도 있고 많아요. 외국인 대상으로 하고 지난번에. 그거 있어요. 그래,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충분한 이런 법률적 제도.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스포츠 바를 만든다. 스포츠 바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스포츠 바 성공 케이스가 있어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러분 스포츠 바가 왜 안 될까 생각해 보세요. 순환이 잘 안 돼요. 축구 2시간씩 하니까 2시간씩 앉아있으니까. 축구 2시간 동안 앉아있으니까 안 된다. 왜? 순환이 안 돼요. 말이죠. 순환이 두 번째는 뭐예요? 술을 먹어야 돼요. 술집에서 술을 파는 게 주 목적이지. 스포츠바에서 스포츠 경기를 보고 음료수 하나 마셔가지고는 적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술을 마시면 뭐예요? 안주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냥 텔레비전 혼자 돌고 술만 많이 먹고 안주를 많이 팔아야지만 그게 되는데, 근데 우린 스포츠바의 개념은 가서 당구도 치고 뭐 미육 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어떤 사회 문화 제도적인 측면.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안 돼. 못 들어가요. 술 못 마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실질적으로 안 맞는 게 우리하고 문화. 근데 왜 유럽에서 스포츠바가 인기냐? 들어올 때 입장료를 받습니다. 입장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으면 그것이 서서 보든 앉아서 보든 입장료를 받으면 200명이면 입장료를 받은 다음에 거기서 맥주를 사 먹든 뭘 하든 상관, 입장료가 그날 수입이 되는 겁니다. 스포츠바에서.
그냥 그 2시간 동안 보고 나가면 끝이고, 그 다음 다른 손님을 받으면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 근데 우리 입장료 받는 스포츠바 봤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술집 들어갔는데 입장료를 받아요? 나이트클럽도 안 받는데? 요새는 받아? 클럽 받냐? 클럽 받나? 하도 클럽을 안 간 지가 한 30년이 더 돼가지고. 클럽 받아? 얼마씩 받아? 3만 원? 그럼 들어가면 뭐해? 술 또 시켜? 술 또 시켜? 아니면 공짜로 줘, 술을. 하나만. 그럼 미국식이네. 미국 가면 하나는 공짜로 줘. 하나, 맥주 한 병은. 그렇구나. 에휴. 자,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새로운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 모델을 IPTV 시장의 스포츠 하는 돔구장을 연기한 어떤 신관람 문화다 그러면은 서비스의 컨셉은 뭐로 가냐? 에지이지로서 단방향 회의 서비스에서 관객 서비스에 미비하는데 투비로 해가지고는 뭐냐? 이제 우리가 모바일 디바이스가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것이 이거 유비쿼터스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장 안에서 우리가 모바일 디바이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나는 그게 가능한데 왜 가능하지 지금 안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경기장 시설이 너무 좁아요. 혼자 관람하기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거의 일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앉은 대로 시설을 제공한 대로 가는 공급자 중심적인 아직 우리 스포츠 산업이에요. 수요자 중심이 될 수가. 왜? 그만큼 경기장 시설이 작기 때문에 그래. 프로스포츠가. 시설 자체가 적잖아. 몇 개 안 되잖아. 서울시는 야구장 몇 개 있어요? 제대로 볼만한 야구장. 하나예요. 2만 명 이상 들어간 야구장 대한민국 서울시내 몇 개 있어요? 불행한, 참 우리나라는 참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 있어, 하나. 저쪽은 2만도 안 들어가요, 목동구장은. 그러니까 야구장이라고 해봤자 야구장 2개가 있어요, 1000만 도시에. 그래놓고 WBC 준우승한다 그러고 프로야구 700만 들어간다고 쫙 하고 있어, 관중들이. 프로야구 팬들이. 지금은요, 프로야구 팬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청원까지 해가지고 적어도 돔구장 하나 져달라고 청원해서 내야 돼요. 지금은. 진짜 우리나라 팬들이 너무 순진한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이 순진해. 착해. 그 1시간 동안 집에 갈 때 차 막혀도 가만히 차 막힌 대로 가. 불평불만도 안 해. 왜? 입장으로 들어갔는데도 경쟁이 있어서 못 들어가. 이게 완전히 공급자 중심이 돼버렸어, 어느 날 갑자기. 롯데자이언트 최소 관중 60명 들어올 때도 있었는데 지금 자랑하다 폼 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최고 구단이라고. 97년 60명 들어왔어. 생각해봐요. 한 경기 60명이에요. 롯데가. 우리나라 최소 관중 3위야, 3위. 1등이 쌍방울 54명. 2등이 또 쌍방울 57명. 3등이 롯데 60명. 상상이 가요? 안 가죠? 그랬어요. 뭐 788, 782 때 롯데가. 근데 그런 어떤 시설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시범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지고 지금 누가 홈런을 쳤다. 저 공이 사고 싶어. 그럼 오더를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쌍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관람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것도 새로운 비즈니스입니다. 그런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것도 비즈니스고, 그런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비즈니스고, 이런 식으로 좀. 그래서 어떤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냐면 이 유비쿼터스를 정착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좋은 점은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어떤 시설 자체를 굳이 갖춰놓을 필요가 없어요. 디바이스가 필요가 없어. 우리 스마트폰에 앱만 있으면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만큼 굉장히 단순화된 거예요. 과거에는 그 경기장 시설에다가 무슨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그 지역에서 뭐 새로운 디바이스 줘가지고 요거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면 스포츠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거 한 사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람 스포츠에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여행하면 유비쿼터스에 대한 어떤 시장도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사업 영역도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고객들의 만족도가 늘어나는 게 그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점보트론, 그러니까 전광판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전광판이라고 하는 것이 1980년대 처음 나온 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전엔 전광판이 없어요. 그냥 글자만 들어갔지, 이렇게 경기 장면이 들어가는 게 없었어요. 그게 획기적인, 그 당시에는 진짜 그 디바이스로 됐던 거예요. 뭐냐? 집에서만 보면 리플레이를 볼 수 있는데 야구장에 와서도 리플레이를 보는 거야. 농구장에 와서 리플레이를 보는 거야. 내가 깜빡 놓친 거를. 내 화장실 간 사이 화장실에 화면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지금 우리가 집에, 아직도 여러분 스마트 TV 있어요? 텔레비 가지고 인터넷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그래. 그렇지만 앞으로 TV를 가지고 인터넷을 하고, 그러니까 스마트 TV가 거의 활성화되고 그러면은 경기장 내에서도 스마트한 어떤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새로운 관람 문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얘기한 스마트하고 스포츠가 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진짜 마이크로한 비즈니스. 아주 진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사업 영역이라는 게 새롭게 여러 가지 스포츠 서비스업이란 말이에요. IT와 연결된 다양한 스포츠 서비스업이 나오고. 근데 그러려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여건들, 아까 얘기한 제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소비자하고 제공자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하고 그 다음 제도적인 거, 아까 기술적인 거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그 어떤 식으로 그 이끌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시니어, 이제 우리가 어떤 시대가 돼요? 노령화 시대가 되고 있죠. 그 노인 인구가 60%, 뭐 60대 이상이 몇 프로? 40%인가 얼마가 넘으면 노령화 시대라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노령화 시대로 하고 이제 주니어들을 위한 거예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 근데 주니어들이라고 하는 건 뭐야? 우리가 지금 뭐 세 자녀 낳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하나, 둘.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난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회적 문제도 있고 앞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떤 소비층이 얇아진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더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작은 인구가. 적은 인구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그들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시니어를 타겟으로 한다든지 주니어를 타겟으로 하는 저출산에 의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스포츠가 타겟화가 될 것이냐. 근데 이게 타겟화가 되니까 요새 차보면 너무 고급화가 되고 있어. 그렇죠? 난 깜짝 놀랐어요. 이 유모차가 100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시아버지,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사줘요. 손자 이쁘다고. 근데 어떻게 해? 할 수 없지. 그걸. 그렇게 사주는 거야. 나도 손자라면 몰라. 몰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저출산에 의한 어떤 외동 자녀들을 위한 어떤 스포츠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뭐가 나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영어 학원 같은 경우에서도 진짜 그 뭐 얼마나인데 그 수강료가 뭐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가고 그런다며. 여러분이 등록금 싼 거야. 그런데 비하면. 애들 여러분들이 그거 졸업하고 나중에 애 키워보십시오. 차라리 대학 다닐 때가 낫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유아들한테 들어가는 그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예요. 그런 복지, 유아들에 대한 복지, 유아를 키우는 이것이 초등학교 들어간 다음 난 별 개탄타고 봐. 초등학교 때까지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많지 않느냐. 그것이 스포츠를 통해서 하게 되면 더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커너미가 뭐예요? 여자. 이제 여자가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여자는 결혼해도 돼요. 여자들은 결혼해도 됩니다. 남자들은 혼자 살아도 되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 역할이나 나아가서는 그 여성들이 그 가정 내에서의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됐기 때문에 그들을 대해서 그러니까 오피니언 리더가 아니면 쉽게 말하면 재정 지출권이 여자한테 있는 겁니다. 주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야구에서 아니면 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성 고객을 타겟으로 지금 왜 프로야구가 특히 관중이 많냐? 여성 관중이 많은 거죠. 이건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옛날에 10대가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그 농구. 배구는 10대가 많아서 10대. 그건 진짜 신기루입니다. 지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대학생들이나 가정에서 여성들이 팬을 끌어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팬의 연령을 높일수록 그 스포츠는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지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주도해서 가면 남자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두산에 있을 때도 여성 팬의 프로모션 하는 게 뭐냐, 여자는 절대 혼자 안 온다 이게 야구장을. 꼭 남자를 데리고 옵니다. 남자는 남자끼리는 와요. 근데 여자는 절대, 요새는 근데 여자가 여자끼리도 와. 그 여자가 혼자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 어떻게 생각해요? 혼자 야구장 가보면 흔들어봐요. 근데 그 얘기 하고 나니까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이 매니아가 내가 완전히 미치지 않는 한 그 스포츠에 혼자는 안 갑니다. 항상 즐겁게 친구를 데려가든지 직장 동료를 데려가든지 가족을 데려갑니다. 여자분들은. 아니면 남편 안 와도 애는 데려갑니다. 그만큼 소비가 1+1이 아니라 1+2, 3, 4가 되는 거예요. 그 여성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것이 커지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싱글족들도 여성들이 많아. 싱글족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진짜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해요. 내 제자들은 제발 싱글족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꼭. 이게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싱글족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싱글족이 사회적 현상이니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를 들어 스포츠 참여 스포츠라든지 관람 스포츠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개발하게 되면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그 다음 웰빙, 뭐라 그래? 슬로우 스타트, 슬로우 푸드, 이런 것도 나오고, 슬로우 시티도 나오고, 다양하게. 이게 이제 웰빙과 이런 쪽에 관련된 것들이. 그 다음에 1가구 1운동. 이게 뭔지 알아요? 1가구 1운동이 뭐 같아요? 1가구 1운동. 우리가 스포츠라고 하는 거는요, 어렸을 때 배워놓으면 그것이 끝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아까 저변을 늘리는, 스포츠의 저변을 늘리는 방법 중에서도 굉장히 이게 작용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쪽이. 그래서 1가구 1운동 정도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유도한다. 그런 캠페인을 하고 아니면 그런 비즈니스 활동을 한다 그러면 그에 따라 가지고 좋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새로운 미래 스포츠 비즈니스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동안의 스포츠 산업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그동안의 스포츠 산업은 스포츠라는 것과 기업들이 연계되는데, 근데 스포츠 산업이요, 일반 산업과 다른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공공성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왜 공공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냐면, 일반적인 경기장이나 시설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지자체가 공공재로서 스포츠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산업의 컨버전스는 스포츠 자재와 기업과 지자체가 연계가 돼야 돼요. 3자가. 이래야 스포츠가 굉장히 크게 시너지가 나요. 이게 유럽이 그럽니다. 스포츠와 지역 스포츠 센터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연결해요. 그래가지고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메세네 차원에서 투자를 합니다. 그 스포츠에. 그 스포츠 시설에. 그럼 누가 그걸 이용하는데 편해요? 지역 주민들의 이용료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선진국형 스포츠 산업 형태예요. 그럼 그들이 나아가서 뭐냐? 스포츠 이벤트에도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5월 8일 날 뭐 해요, 여기서? 경희대학 농구시합에서 한번 가십시오. 5시부터 합니다. 처음
처음으로 우리 스포츠 산업학과하고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과 애들이 합쳐가지고 프로모션 하는 날입니다. 4,500명을 채워야 돼요. 한번 채워지나 안 채워지나 보십시오. 4,500명을 채워야 돼요. 근데 이게 특히 이 지자체와의 연결된 지자체와의 연결된 이 프로모션, 이 스포츠 산업은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1년에 수천 개의 스포츠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근데 그것이 성공적으로 하는 데는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뭐요? 이벤트성으로 하고 끝납니다. 아직도 처음에 얘기한 홍보성,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성으로 가지 비즈니스성으로 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기업들과 지역 기업이든 아니면 대기업이든 간에 기업과 지자체와 연결된 어떤 스포츠 비즈니스를 끌어내는 어떤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작용할 수 있어요. 그게 스포츠의 파이를 키우는 거예요. 산업적 파이를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어떤 새로운 어떤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상품 그 자체보다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을 이끌어내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변을 늘리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어떤 관람 환경을 늘리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어떤 결과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이 하나의 딱 제한된 어떤 제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컨텐츠가 프로세스의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미래 스포츠 산업이 발전하고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하게 스포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스포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뭔지를 알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미국 같은 데에서는 10대 산업 안에 들어가요. 이게 7위 정도 돼요, 미국에서. 이게 영화 산업보다 큽니다, 스포츠 산업이. 자동차 산업보다도 커요. 규모 자체가 미국 내에서는. 우리야 한참 뒤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게 클 수밖에 없냐면 아까 얘기한 어떤 리졸트, 프로덕트가 아니라 프로세스 과정에서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수익 모델들이 나와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발표할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그런 차원에서 좀 다양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미래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